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을까요? 북한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쩌면 수도 평양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외딴 국경 마을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처절한 생존의 최전선은 바로 해산이라는 도시입니다. 중국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이 도시, 해산은 한때 북한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산업 중심지이자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번영했던 도시의 주민들이 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죽음의 강을 건너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택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기막힌 사연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북한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이고도 처절한 현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단순한 뉴스로 스쳐 지나갔던 북한의 이야기가 아닌 그곳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진짜 삶, 그 생존의 드라마를 직접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미지의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북한,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인 해산의 실체가 지금부터 생생하게 펼쳐질 테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해산이라는 이름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해산시는 북한의 북쪽, 압록강을 끼고 중국 지린성과 맞닿아 있는 국경 도시임을 알 수 있죠. 지리적으로 국경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곳의 특수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해산은 북한의 중요한 목재 산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을 품고 있는 광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덕분에 이곳은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로도 발전하며 한때는 북한 내에서 비교적 살기 좋은 중요한 도시로 손꼽히던 곳이었죠. 한때는 번영의 상징이었던 해산이 어쩌다 지금은 북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생존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걸까요? 풍요로웠던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깊은 의문과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이곳 주민들은 한때 북한이 자랑하던 자원과 산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을 텐데 이제는 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이야말로 해산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도시의 몰락을 넘어 북한 체제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와 그 안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국경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때로는 생존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감시와 통제의 족쇄가 되기도 하는 이중적인 현실을 해산은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한때는 번성했던 도시가 어떻게 희망없는 생존의 터전으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마주해볼 시간입니다. 해산이라는 작은 점이 품고 있는 거대한 서사를 함께 탐험해보시죠. 네, 지난 시간 해산이 품고 있는 거대한 서사를 함께 탐험해보자고 말씀드렸죠. 한때는 번성했던 이 도시가 어쩌다 생존의 최전선이 되었는지 그 깊은 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해산이라는 이름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이러니와 처절한 생존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의 장백현과 마주하고 있는 해산시는 지리적으로 북한의 어느 도시보다도 외부 세계와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밤이 되면 강 건너편 중국 도시의 휘황찬란한 불빛이 해산의 어둠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이곳 주민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동경과 의문을 심어주곤 할 겁니다. 바로 이 지리적 특수성이 해산을 북한 내에서 가장 높은 탈북률을 기록하는 곳으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둔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틈새가 되기도 하니까요. 중국과의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은 해산으로 외부 문물과 정보가 가장 빠르게 스며들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단속의 눈을 피해 압록강을 넘나드는 작은 밀수선이나 뗏목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것을 넘어 외부 세계의 희미한 그림자를 해산으로 실어 나릅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나만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외부 소식들이 암암리에 유입되고 주민들의 의식에 파고들기 시작했죠. 특히 해산의 장마당은 이러한 외부 문화와 정보의 확산에 있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암암리에 형성된 시장 경제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터전이 되어주면서도 동시에 밀수와 불법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온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되고 그 물건들 속에는 때때로 외부 세계의 소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하며 삶을 이어가지만 그 이면에는 늘 체제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는 마치 작은 불씨처럼 주민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갈망을 피워 올립니다. 이 불씨는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더 나은 삶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어렴풋한 믿음을 심어주죠. 국경을 넘나드는 생존에 끄는 해산 주민들에게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외부 세계를 꿈꾸게 하는 심리적 동기가 됩니다. 통제와 감시가 삼엄한 국경 지역이지만 역설적으로 이곳이 외부 정보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곳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남한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며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엿보는 주민들의 모습은 창문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작은 TV 불빛처럼 희미하지만 강렬한 희망의 상징이 아닐까요? 그들은 외부 세계를 통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 체제의 배급 시스템 붕괴와 맞물려 해산 주민들의 삶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북한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배급 시스템을 자랑했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그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르렀죠. 특히 국경 지역인 해산은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주민들이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식량과 기본적인 생필품을 공급해주지 않자 주민들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황량한 도시 풍경 속 낡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배급소를 기다리다 허탕치는 일상에 지쳐갑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를 보면서도 무력하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모습은 해산에 믿기 힘든 일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단면이죠. 밭에서 풀뿌리를 캐거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등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이곳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량난은 기본이고 의료 시스템은 마비되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 열악한 주거 환경은 이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생존 앞에서 해산 주민들에게 탈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 어쩌면 마지막 희망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해산은 국경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외부 정보와 내부 체제 붕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주민들이 목숨을 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더 이상 주민들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게 되자 압록강변 도시 해산의 일상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믿기 힘든 현실로 급격하게 변해갔습니다. 한때 북한 사회의 근간이었던 배급 시스템은 이제 허울뿐인 약속에 불과했죠. 텅 빈 배급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내일에 대한 기대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희망보다는 깊은 절망이, 기대보다는 냉혹한 체념이 고스란히 드리워진 모습이었으니까요. 끼니를 걱정하는 날들이 허다하게 이어지면서 굶주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황량한 도시 풍경 속에서 낡고 허름한 건물들은 마치 이들의 고단한 삶을 묵묵히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집들만이 가득했죠. 기본적인 위생조차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오직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연약한 어린 생명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마른 몸, 질병으로 인해 고열에 시달리며 힘겨워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부모들은 그저 무력하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죠. 약 한 알은커녕 의사조차 찾아보기 힘든 마비된 의료 시스템은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겁니다. 이들에게 병원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죠. 아픔은 오직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해산 주민들에게는
먹는 것 자체가 삶의 가장 큰 과제이자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푸른 밭에서 곡식 대신 억센 풀뿌리를 캐내어 허기를 달래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강물에 손을 담가 작은 물고기라도 잡기 위해 온몸으로 얼음장 같은 물과 싸우는 모습은 이곳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고도 슬픈 풍경이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서 밀수해온 물건들로 겨우 연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쌀 한 줌, 약 한 봉지를 얻기 위한 이 모든 처절한 몸부림은 국가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 도생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외부 세계의 소식과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현실 사이에서 해산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점차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러한 절박한 질문들은 결국 탈북이라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들에게 탈북은 더 이상 단순히 체제를 거부하는 도덕적 판단이나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꺼져가는 생명줄을 다시 잡는 행위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해산이라는 특수한 국경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무너진 체제의 압력과 외부 정보의 유입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일상은 단순히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생존을 향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끈질긴 생존의 의지가 결국 어떤 선택으로 이어졌을까요? 바로 탈북이라는 극단적인 길이었죠. 해산 주민들에게 압록강 너머는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족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처절한 현실 때문이었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이들에게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정보들은 비록 단편적이었지만 바깥 세상에는 지금과는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결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탈북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 이상의 공포를 수반하는 행위였으니까요.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국경 경비대의 총구와 붙잡힐 경우 겪게 될 혹독한 처벌,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브로커들의 배신과 인신매매의 위험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의 땅이 과연 약속된 희망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던 셈이죠.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강변에 다가서는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살아야 한다는 처절한 의지와 함께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이 교차했을 겁니다. 새벽녘,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지기 직전 그들은 분명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익숙했던 삶의 터전,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새기면서 말이죠. 혹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몰래 품에 안고 이 강을 건너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날 나를 꿈꾸었을 겁니다. 그렇게 강을 건넌 뒤 안도의 한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밀려오는 새로운 불안감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을 테죠. 이처럼 해산 주민들의 탈북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행위를 넘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자유와 생존을 향한 처절하면서도 숭고한 몸부림의 상징이었습니다. 해산이라는 특정 도시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믿기 힘든 일상은 결코 고립된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한계가 얼마나 극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존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게 충돌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이죠. 압록강을 건너는 한 사람의 뒷모습은 단순한 도강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비극적이고도 위대한 투쟁이 상징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해산의 이야기는 단순한 북한 관련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놓지 않는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이 빚어내는 가장 첨예하고도 가슴 아픈 단면이 바로 이곳 해산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의 절박한 선택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질문을 던지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밤, 압록강은 또다시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건너는 강은 단순히 차가운 물줄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의 강일지도 모릅니다. 해산에서 시작된 탈북의 여정이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과 시련을 안겨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이들이 마주한 탈북 이후의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